안녕하세요. 미래환경건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지 조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집 짓기에 좋은 땅,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요. 대지는 도로에 기본적으로 접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정하기를 도로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이렇게 도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도로는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통과도로인 경우에 폭이 4m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이렇게 2m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도로인데 폭이 3m라고 하면 1m가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 0.5m를 확보하고 또 반대쪽 그 토지에서도 0.5m를 후퇴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폭이 4m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소요폭이 4m가 안 되는데 그 반대쪽 토지의 그 사용 용도가 경사지라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또는 철도나 선로 부지가 있을 때에는 도로 후퇴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사지나 철도 부지나 이런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폭 즉 4m를 확보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4m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3m인 통과도로인 경우에 반대쪽이 경사지나 철도 선로 부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후퇴를 못하게 되면은 그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3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서 1m를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소요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서 소방 활동을 하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라든가 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소방 호수의 길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그 소요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m 미만이다.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도로 너비는 2m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폭을 3m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m가 넘는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넘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폭을 6m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m를 확보하게끔.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는데 현재 도로폭이 4m밖에 안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쪽 토지에서 1m를 확보해주고 또 반대쪽 토지에서 1m를 확보해서 총 6m의 폭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고 읍면 지역이라고 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을 경우에도 폭이 6m가 아닌 4m만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출입을 위한 거죠.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얼마가 접해 있더라도 이거는 도로로 보질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접해 있는 그러한
또 대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맹지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그 첫째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이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 주변에 그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그 밖에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또 이렇게 건축이 금지됨과 동시에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예외 규정이 뭐냐면 농지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뭐 농막 짓는데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농막을 못 짓게 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그 규제죠. 그래서 농막의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외로서 도시 지역이 아니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그런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면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 시골이겠죠. 시골에 동이나 읍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개발지가 아닌 그런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출입하는데 뭐 지장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규정에 예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2m만 접해가지고는 차량 출입도 안 되고 사용하는데 건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규정하기를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그 어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6m 이상의 도로에 접했는지 6m 이상의 도로에 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6m 이상의 도로는 접해 있지만은 그 도로에 우리 토지가 예를 들면 3m밖에 접해 있지 않다. 그러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6m 이상의 도로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 폭이 일정하지가 않다. 어떤 구간은 5m고 어떤 구간은 6m고 어떤 구간은 8m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가장 그 적은 도로의 폭, 즉 5m라고 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장법에서 이제 그 주차 대수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폭 이상의 그 도로를 요구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차 대수가 8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차 출입구가 2m 5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법에서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차 대수 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장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이 주차 수요가 있는 그런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5m 이상은 돼야 8대 주차 대수가 확보되는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m 이상 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는데요. 주차 대수가 8대 이상이거나 주차 대수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3m
3.5m, 3.5m 이상의 주차 진입로 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대 이상, 주차 대수 8대 이상, 50대 미만 이런 정도의 규모의 주차 수요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m 50 이상의 그 도로에 접하는 폭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가령 50대가 넘는 경우다. 그런 대규모 건물이다. 그러면은 3m 50이 아니라 5.5m 이상의 도로에 접하게끔 5.5m 이상의 주차 출입폭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주차 대수와 주차 출입 통로의 폭,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대지가 도로에는 접하지 않았지만 교통광장에 접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통광장이라고 하면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일단 볼 수는 있겠고, 근데 이제 허가권자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고 그저 교통광장에만 접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통광장을 자동차나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닌데, 즉 지적상으로 보면은 도로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맹지죠, 맹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 현황도로가 있다. 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집 짓기에 적합한 대지의 형상, 소위 집 짓기 좋은 땅,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가령 주거지역이라고 할 때, 주거지역은 이제 일조권 규정이 이제 적용되는 지역이니까요. 이때 이제 좀 유리한 땅은 어떤 땅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남북 방향으로 길이가 긴 장방형의 대지, 이게 이제 집짓기에 유리합니다. 일조권을 북측으로 적용을 해서 건물을 후퇴하더라도 남북 방향으로 길이가 좀 긴 경우, 요 경우가 건축하기에 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도로가 있는 그런 대지, 이것도 역시 일조권에 유리합니다. 일조권 적용할 때에 도로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봐서 일조권 후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러한 땅은 집짓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북고 남저형의 형태의 대지, 형상의 대지, 북쪽이 지대가 높고 남쪽이 지대가 낮은 그러한 형상의 대지,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조권의 적용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집짓기 좋은 땅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